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하섭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동참하고 계신 언론인들과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 중에 시민들의 아이들을 맡아 보호하고 교육하는 어린이집의 현황과 어려움, 또한 안산의 시민들께 많은 위로를 드리고 문화에 자부심을 드렸던 문화예술인들의 현황과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함께 극복하는 길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470여 개로 16,050여 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는 4천여 명 정도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2019년 49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2020년에도 6개월 동안 34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으며 2-3개의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 상태입니다. 한창 입학 준비로 여념이 없을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의 타격은 다른 곳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정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 조치하며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면서 영유아를 둔 학부모의 불안 심리가 증가하여 재원생들의 퇴소가 이어지고 3월 신학기 입학 예정 영유아들의 입학 취소가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휴원 상태가 길어지면서 직장을 퇴직하게 된 학부모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입학을 취소하였지만 이미 고용된 교사들은 고용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 1인당 7명의 아동이 정원인 반은 아동이 1명만 남아도 교사는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긴급 추경 예산에도 어린이집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였으며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대비해 양육수당 예산을 12만 9천 명에 271억 원을 확보하여 오히려 가정 양육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도 어린이집은 영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코로나 관련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원화 감소율을 급히 조사하였는 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전체의 지자체 중 적게는 6.7%에서 많게는 36.9%까지 원화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안산의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원생은 16.1%, 신입 원화 아동수는 24.2%가 감소되었습니다. 원화수 감소와는 관계없이 교사의 수는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 기준 220여 명밖에 감소하지 않아 보육교사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간접 지원인 보육료와 직접 지원인 기관 보육료를 받아 인건비와 운영비로 충당하기에 현 상황에는 교사 인건비는 물론 차량기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등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기 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 가중으로 교사의 권고사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교사의 고용 불안은 가속화되지만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교사의 고용을 유지하다 보니 3, 4, 5월에 교사 인건비를 현금 서비스를 받아 지급하기도 했다는 원장님들의 눈물 어린 하소연도 들어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의 휴원 조치가 1차, 2차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어린이집은 휴원 상태를 유지하며 긴급 돌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5월 27일부터 개원을 결정하였지만 어린이집은 아직도 개원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가정 양육으로의 전환과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료 미결제의 장기화로 많은 어린이집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돌아가 돌봄과 교육을 받아야 할 어린이집의 최선의 운영과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서 긴급 인건비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자체의 시비 지원 현황입니다. 화성시는 감소 원화당 30만 원씩, 성남시는 원당 300만 원씩, 안양시는 원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등
인근 지자체에는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들이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할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안산시의 전무한 지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문화예술인들은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안산, 예총 등에 등록한 회원수는 2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문화예술가가 제출한 2020년 문화예술 행사는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개최된 행사는 4건으로 6,96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예총의 자료에 의하면 예술인들의 80%가 수입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안산예총, 안산민예총, 안산사회적경제연대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특별지원 정책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으로 변경하여 진행해 줄 것을 절실하게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도 함께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비상대책회의에서 제출한 안산지역 문화예술계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단체 외에도 대부도의 자랑인 동춘 서커스, 글로벌 제2 아트홀 등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동춘 서커스는 오랜 전통의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이지만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도 내 사유지 야외 천막에서 상설 공연을 해오고 있는데 여행사들의 안내로 해외 관광객이 찾아왔다가 공연 콘텐츠는 좋지만 공연장 시설을 보고는 2번 다시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산 최초 민간 소극장인 글로벌 제2 아트홀은 2017년부터 연극 전용관과 다문화 넘버벌 음악국 등을 통한 다문화 도시 안산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극장으로서 임대료, 관리비, 최소한의 인건비조차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점은 민간에서 예술인들이 이렇게 전통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이런 문화예술을 보존하도록 지원해야 할 부서에서는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도움보다는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전업예술인, 부업예술인 등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명확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지원 사업의 수혜자보다 관이 설정한 구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예술가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축제의 취소는 물론 평소의 생계 보조 수단이던 강사 활동마저 등교, 개학의 연기나 부분 개학 등으로 외부 강사 활동이 사라지면서 생계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창작보다 생계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표를 보아주십시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103억 정도를 지원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2억을 신속하게 지원하였고 서울시는 총 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원시는 예술인 재난기금으로 예술인 1인 가구당 30만 원, 예술인 2인 가구당 50만 원이라는 지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등도 속속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극장에서 차관한 자동차 공연을 시행하거나 강원도에서는 무관중 공연을 하고 그 수익금을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쓰려는 정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안산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압니다.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순발력 있게 실질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산도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 증진 조례와 소극장과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빠른 제정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과 창작력의 확대를 도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안산시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기금이 30억 정도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이자만 갖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30억의 30%면 9억입니다. 그런데 그 9억도 다 쓰지 않고 3억 정도만 사용해서 취소된 행사 중에서
절실한 행사의 80%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조성해 놓은 기금을 창작 활동을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정말 절박할 때 써야 하는데 30%라는 발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중 3분의 1만 쓰겠다는 생각도 이해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그런 발상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획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재난 시에 쓰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아껴두었다가 다음 재난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인지요. 기금의 사용의 범위와 한계를 보수적으로 정하면 긴급한 시기에 기금을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것에 기금을 사용하려는 기금의 취지와 상충하게 됩니다. 코로나 특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힌 절망의 언어는 이 단체 해주면 다른 단체는요, 한 번 물꼬를 트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산시에서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주춧돌 시민들입니다. 코로나를 안산만 치르고 있나요? 전국, 아니 세계가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희망으로 풀어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보육인들, 문화예술인들은 안산시에 이런 희망을 지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산이 없는 건가요?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홍보성 예산들은 없나요? 꼼꼼히 그리고 촘촘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제안들이 제안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꼼꼼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복지국장 이완규입니다. 이경현 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3월에 등원하지 못했거나 입학이 취소되어 아동대 교사 비율이 맞지 않아 교사 인건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인건비 지원 기준 특례 및 유예 규정을 적용하여 각종 인건비 및 수당 등을 2020년 3월 말 대비 교사 수 기준으로 5월 현재까지 교직원 수 4,190명, 등록 보육아동 16,021명을 기준으로 보육료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원으로 인한 재혼아동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수 및 반수 감소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에 입학 예정이었다가 가정양육으로 입학을 취소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4월 말 기준 가정양육수당 책정률은 28.8%이나 2020년 4월 말 현재 31.8%로 3% 증가하여 전년 대비 가정양육수당 책정아동 수가 254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지원 없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과 코로나 기간 동안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임시 휴원을 하거나 폐원을 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412개소이며 2019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2,971명의 보육아동이 감소되었으며 그에 따른 어린이집의 인건비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말 폐지 및 휴지 어린이집은 49개소이며 2020년 6월 현재는 34개소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 이후 관내 470개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의 인건비 보존을 위하여 2020년 3월 대비 재혼 아동 수가 감소한 경우 3월 기준으로 휴원 종료월까지 기관 보육료 및 누리 운영비 9,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방역 물품으로 마스크 16만 3,500개, 손소독제 15,700개, 비접촉식 체온계 1,520개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전체 방역 2회, 소독약품 1,970개를 지원하여 수시 방역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전체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재혼 아동에게
붙이는 폐치형 채용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안산시 전체 코로나 관련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시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경현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천입니다. 이경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예술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는 안산국제거리국 축제 등 9개 행사로 사업비는 16억 1천만 원이며 예술인 총연합회와 예술인단체에 따르면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 또는 공연 실적이 없는 등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가구 총 수입은 4,200만 원이고 예술활동 개인 수입은 1,300만 원으로서 매우 적은 편이며 이 또한 예술인 중 72% 정도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정확한 월 수입 파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실태조사 기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예술인 수입에 대한 빅데이터를 7월 중 마무리해서 지원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매년 6억씩 5년간 출연하여 총 3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작년 말 조성액은 원금과 이자 수익을 합산한 32억 1,900만 원으로 매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록수 소극장 번호마루를 건립하여 공연 무대를 확장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비를 선지급하였으며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조례 개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자 수입액 2억 1천만 원을 활용하여 별명성 예술제 8천만 원, 시민가요경연대회 2천만 원, 그리고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공모사업과 지역 예술품 구입에 1억 1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희망 일자리 사업 보조금으로 릴레이 버스킹 사업 3,5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되면 안산광장 등에서 온라인 등 소규모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등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안산문화재단에서도 안산 청년예술인 마중물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인 청년예술활동 지원과 관계망을 확대하고 안산만의 청년문화축제를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 및 지원을 위한 소통창구 개설과 예술인 단체와 협력하여 예술인들의 재정 수익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소극장 지원,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 기본소득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